사람은 제1야당을 늘 약올리고 조롱하고 저 목포로 탈출 안 했어요. 아니 모든 언론들이 박지원이가 없어서 통과 안 됐다. 자, 국회가 선거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7년 동안 잠자던 동물국회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전쟁 한가운데는 조국 민정수석이 또 참전했습니다. 바로 SNS라는 화살을 비우듯이 쏟아부으면서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처장. 예.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도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진을 올렸는데 역시 한국당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뭐 사진에 특별한 해설을 달진 않았습니다. 그냥 네. 1987년과 2019년의 모습이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32년 차를 두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87년도는 본인이 올린 거에 보면林병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1987년 6월 항쟁 때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 올렸는데 굉장히 구호가 비슷합니다. 독재 타도라는 굉장히 구호가 비슷한데 결국 조국 민정수석은 특별한 얘기는 안 했지만 바로 직전에 한 여당 의원이 지금 한국당의 태도는 굉장히 밥그릇 투쟁이고 그냥 코미디다 뭐 이런 걸 올렸는데 그거를 본인도 링크를 했다가 다시 삭제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진을 통해서 지금 한국당은 어떻게 87년도와 똑같은 구호를 외치지만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결국은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라기보다는 지금 한국당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페이스에 올렸다. 그래서 좀 야당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패스트트랙으로 관련해서 글을 올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4월 23일부터 계속 올렸는데 심지어는 4월 26일에는 다른 아무 글 없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 감금, 협박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라고 법조문을 딱 올렸어요. 네. 참 조국 수석은 보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때는 정말 침묵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또 개입해야 될 때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네. 그런 걸 비춰보면 지난 22일 날 사실 여야 사당 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합의하기 21시간 전에 이미 합의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삭제를 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하냐 합의도 안 했는데 미리 작성해놓은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일 날은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 사보임과 관련해서 이제 또 글을 올렸고 또 26일 날에는 이제 단순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이제 이 처벌 조항 이걸 상세하게 올린 거죠. 누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근데 지금 현재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18명이 고발당하니까 바로 이걸 올린 거거든요. 자,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고발된 남부지청에서는 남부지방검찰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정수석이 저렇게 처벌을 떡 올려놨으니 뭔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근거로 해라라는 그렇죠. 걸로 알아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SNS에 그렇게 처벌되는 조항을 얹어놓으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렇게 자꾸 앞서 나가느냐. 네. 여당 내에서도 자꾸 그런 거죠. 이거는 국회의 문제인데 네. 청와대가 자꾸 개입을 해버리면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뭐 이렇게 하다 책임을 돌렸는데 근데 야당에서는 아니 당신들이 다 뒤에서 해놔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행동은 과연 이게 지금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몸싸움과 막말로 얼룩진 국회에 돌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법, 공직선거법, 형법 화살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자, 야당의 거센 반발, 불보듯 뻔한 일이죠. 청와대에서 페이스북에 모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저희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자, 조국 민정수석의 화살은 사진, 그리고 법조항, 요거 두 개에만 그치지가 않습니다. 국회에
국회 충돌에 대해서 네. 음악까지 지금 넣었어요. 지금 나오고 이 있죠? 나오는 네. 이 음악이죠. 좀비라는 어떤 음악이에요? 노래입니다. 왜 이 음악을 올린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 The Cranberries, 뭐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가사를 좀 보면 좀비라는 노래인데 당신의 머릿속에 좀비가 있습니다.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이 음악도 올렸지만 드렁크 타이거,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부 앞으로, 네. 또 승리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 이런 가사가 좀 있고 이 사실은 뭐 조국 수석이 이 정치는 아니죠. 뭐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도 SNS 활동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소통의 아마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글도 많이 쓰고 사진도 올리고 또 음악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도 지금 올리는 건 아마 본인은 뭐 소통의 수단이라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민정수석이 이제 뭐 검찰이나 뭐 그쪽 권력기관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아마 이런 음악을 올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아마 판단하고 이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야당에서 집중이 이제 포화를 지금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비서실장이 SNS 좀 하지 말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했는데도 이제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거는 본인이 아마 뜻 같습니다. 뭐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써도 큰 문제가 없다. 뭐 그런 판단하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는 아이 뺨따리일 거나 아니면 우는 사람을 놀리는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말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조국 수석이 아마 이 노래 선정하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좀 잘 모르는 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이 또- 노래도 유명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모르는데 예. 이 노래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노래까지 올리고 글도 쓰고 네. 하면 사실은 본인의 업무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아마 투여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제 청와대 위계 체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전임 임종석 전 실장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비서관들 조회도 하고 이 당부도 했었죠. SNS 활동을 따로 하지 마라라고 했었는데 조국성은 여기 아랑곳하질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청와대 직제표상 비서실장 위에 민정수석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이 조국 민정수석의 등판에 난감해진 사람은 여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야 당연히 약이 오르고 좀 속이 상하고 쓰리겠죠. 그런데 여당도 오히려 동물국회라는 곳에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의 직접 워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국회법 설명은 오히려 지금까지 쓴 것이 최악의 글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라 얘기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자마자 조국 수석이 국회법에 이런 법조문이 있다 그러면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올립니다. 결국 그것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남부지검이 나중에 그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청와대 뜻에 따랐다 또 이런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야 할 논쟁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 생각할 때는 지금 조국 수석이 무슨 전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는 게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데 네. 그리고 야당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울고 싶은 한국당에 뺨을 때려서 더 강경투쟁을 끌어낸다 그러면 거꾸로 된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무슨 전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인은 늘 자기는 정치를 안 하겠다 이랬지만 가장 정치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참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조국 수석이야말로 정말 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그거를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 알고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가요? 알고도 하겠죠. 습관 때문에 그런가요? 왜냐하면 SNS를 너무 오래 했기 아마 때문에. 조국 수석 입장에서 보면 이 정권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상징, 책임성, 그다음에 어떤 싸워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본능이 남아있군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 서울대 교수 시절에도 꾸준하게 SNS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 활동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개혁 대 반개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보수야당을 여전히 청산해야 될 적폐로 만드는 게 내년 총선 전략의 시발점일 거예요. 네. 그거에 위해서 앞서서 서 있는 게 바로 이 공수처법의 처리 문제인 거죠. 어차피 경제도 지금 안 풀리고 외교화부도 안 풀리는 상황에서 이것 처리를 막는 자유한국당은 적폐다.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전 대여론 작업이 필요한 거고 이 여론을 어떻게 본인 쪽으로 유리하게 이끄는데 조국 수석의 SNS가 방송 출연이 한몫을 한다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조국 수석이 항상 예전부터 의문인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정부 대통령 제1호 공약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에요.
입법사항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이 법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세상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럼 이 법안을 진정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국회 찾아가서 야당 의원들과 이 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좀 설득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과연 조국 수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그런 행동을 단 1일이라도 해봤는지. 그거 정무수석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정무수석 관할에게 해서 제가 예전에 네, 아마 네, 네. 조국 수석, 민정수석 그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건 민정수석 관할이 아니라 이제 정무수석 관할로 넘어오는 알겠습니다. 거다 얘기는 들었지만 본인이 이거를 통과시키는 게 본인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해봤는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자극시키기만 하지 않았는가 저는 네.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까지 뛰어든 패스트트랙에 과연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전국에는 또 다른 키맨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가 찾아 헤맸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죠. 저 목포로 탈출 안 했어요. 들어놓은 투쟁을 해서 홍영표 대표가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안 열립니다. 주말에도 어쩔지 모르니까 목포 가십시오. 그러나 올라오라는 전가리가 하면 즉각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짐 챙겨가지고 목포로 갔는데 모든 언론들이 박지원이가 없어서 통과 안 됐다. 그리고 이제 한국당 의원들과 기자들은 제 동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숱하게 많이 전화가 오는데 나 목포에 있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떨더라고요. 네. 무슨 말입니까? 웬 목포 탈출이요? 자, 본인이 항상 얘기하는 지역구가 목포니까요. 집도 네. 거기가 있고 금기원래라고 해요. 금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돌아오는데 언제라도 패스트트랙된 법안에서 뭐 통과하려면 이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캐스포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와서 참여를 하느냐 또 참여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좀 여의도 쪽에 두고 싶을 거고 아하. 한국당 입장에서는 목포에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전화를 하고 한국당에서 전화해서 어디냐 물어보고 기자들도 전화하고. 기자들도 물어보고 본의 아니게 박지원 의원이 가장 최근 인기 있는 전화가 불통나는 의원이 된 게 아닌가. 그 인기가 별로 그렇게 탐탁. 약간은 뭐 좋아하는 예.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아, 그래요? 약간은요. 정치인들은 뭐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막 이름이 오르내리고 많이 찾으면 좋죠. 자, 조국 민정수석의 등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주말 생중계까지 패스트트랙 전국은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기상천외한 일들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새우는 누구냐면요. 바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입니다.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들은 예외 없이 고발하겠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빠루와 해머 등을 사용한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저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국회 관계자들, 그렇죠. 여기에 보좌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냐. 말 못할 고민들이 맞습니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뭐 필요하니까 얼굴이 나오는 거지만 국회의원의 보좌관들 머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도 안 나오고 있고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들도 고소고발의 대상이 됐었고요. 지금 국회 운영 회의 방해죄가 성립하고 이게 500만 원 이상의 만약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 5년간 이제 국회나 피선거권이 정지가 되죠. 피선거권도 없을 뿐더러 당연 취직도 퇴직 못해요? 사유가 돼버립니다. 아하. 그게 가장 걱정스럽고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뭐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들은 상당히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마 처벌하겠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판이라는 것도 사법부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 PD가 왜 자꾸 저 음악을 틀어냈더니 나 떨고 있니? 그래서 지금 보좌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음악으로 틀었군요. 근데 실제 보좌진들 상당히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보좌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보협이라고. 거기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돌렸던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 지금 한국당이 파악한 것만 보좌진이 16명 다쳤는데 그들은 다 피해 보상을 하겠다. 플러스 뭘 하냐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끝까지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굳이 이제 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좌진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니까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이렇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8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8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